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철 빠지지 않는 위험이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음주운전의 문제와 또 위험성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코로나가 또 너무 확산세가 심한 그러니까요. 상태라서 굉장히 아이고, 좀 참.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디 뭐 가질 못하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디 뭐 바람 쐬러 가기도 힘들고. 또 휴게길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찌들고 이 억압된 이 세상을 좀 탈출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 참. 그나저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교수님. 네. 경찰청이 그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그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7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로 피서지, 관광지 주변 유흥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 등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수도권 주민들이 원정 술자리를 벌이다가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얘기하는데요.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15,708건이 발생을 했고 295명 사망하고 25,96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6.8%, 사망자의 8.8%, 부상자의 7.6%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 지역에서도 770건, 그리고 9명이 사망하고 1,27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참, 정말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들 하는데, 왜 이 음주운전이 위험한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세요. 예. 알코올이 사람의 운전 행동에 가장 미치는 영향은 바로 판단력 장애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정상적인 운전은 인지, 판단, 조작이라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는 인지와 판단이 생략되고 조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즉 보고 난 후에 판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음주운전이 가장 위험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음주운전이 졸음운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결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술을 먹으면요 운전이 잘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분명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예, 술을 마시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술은 괜찮다. 굳이 운전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술을 먹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운전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 자기 능력을 또 과대평가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또 운동 기능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난폭한 운전,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작업 순서도 중간중간 생략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음주운전은 또 인지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야간에 인지 기능이 약 20%에서 30%가량 저하가 되는데 음주 후에는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나름대로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상시보다 운전에 집중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기분상 운전이 잘 된다고 착각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너무 도로 앞의 상황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자나 주변의 차량들의 위험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윤창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크게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해서 단솔에 적발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과 형사처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일단 0.03% 이상에서 0.08% 미만으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통상 벌점 100점,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예. 0.08%가 넘어섰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고가 없더라도 보험료 또한 인상하게 됩니다. 또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아마 다들 들어보셨는데 현재는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가 되면서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던 사람이 또다시 0.03 이상으로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뭐 처벌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등에 관한 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거나 또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의 상황을 주로 살펴보면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한 차량에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 또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단순 방조의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휴가지의 음주 형태는 낮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고 늦은 밤 심한 경우에는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한 잔을 드셨던 그리고 전날 과음을 했다라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가 일단 기본이고요. 이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술을 주량이 되게 높으시죠? 저 주량 한 병 정도 됩니다. 아니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한 잔만 먹어도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참 이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해도 안 가지만은 참 술을 어떻게 그렇게 잘들 먹고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 자, 범죄고 살인행위고.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